이슈 인사이드. 오늘은 그야말로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일 겁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해외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고요. 네, 이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서 세계 유명 자동차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미국의 포드 같은 경우는 SUV 생산 라인이 중단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독일의 폭스바겐, 아우디도 한 달가량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반도체가 없어서 눈물에 감산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예, 박재근 교수님, 어쩌다가 자동차를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차량용 반도체가 이렇게 부족해진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IT 제품용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회사들은 IT 제품용 반도체 생산을 증가하고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였기 때문이고요. 예. 특히 IT 제품용 반도체는 가격도 비싸고 이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차량용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고 이익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자동차 산업이란 게 어떤 국가에게는 기간 산업이고 또 어떤 국가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GDP 3%를 차지하고 있고 독일도 14%를 차지하는데 이게 생산에 차질이 생기니까 각국 정부가 이 타이완에게 좀 빨리 좀 생산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안 그래도 최근 전 세계에서 타이완 반도체 회사의 입지가 커졌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반도체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1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왜 타이완에 요청을 했을까요? 이들이 원하는 반도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예.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분류가 되는데요. 전 세계 시장은 약 한 450조 정도가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70%, 메모리 반도체가 한 30% 되는데 우리나라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최강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차량용 반도체인데 이 차량용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이고요. 네네.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가 최근에 IT 제품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TSMC가 타이완의 회사군요. 네, 최근에 근데 이 TSMC의 생존세가 굉장히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1987년 창립 이래로 계속해서 위탁 생산이라는 외길인 기업을 계속해왔는데 연간 매출이 52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업 가치가 1월 현재 600조 원이 넘으면서 반도체 부문 1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TSMC 위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엄청나네요. 타이완의 작년 GDP 성장률이 3% 가까이 돼요. 팬데믹 때문에 거의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리고 중국만 또 이제 한 2.3% 됐는데 이보다도 앞서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방역도 물론 잘했지만 이 반도체 수출이 톡톡히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타이완의 성장률이 중국을 앞섰군요. 이쯤 되니까 그럼 도대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뭐길래 그런 것인가? 저는 반도체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네, 참 어렵지만 예. 이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메모리니까 이 데이터 같은 것을 메모리, 즉 기억하고 저장하는 반도체라면 여기에 비해서 시스템 반도체는 마치 이 컴퓨터의 CPU처럼 명령을 내리면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반도체. 맞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는 약 한 40개의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약 300개의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메모리 반도체를 빼고는 전부 시스템 반도체인 거죠. 네. 실제로 그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창문을 올리는 것도 시스템 반도체고요. 알파고 같은 대형 컴퓨터도 시스템 반도체가 동작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가 졸고 있지 않습니까? 잠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자동차는 잘 운전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자율주행을 하는 것도 이 시스템 반도체가 동작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실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구입하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매년 핸드폰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느끼시는데요. 이 새로운 기능이 성능을 나오죠. 좋아지게 하는 것도 시스템 반도체이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을 실제로 동작하는 것도 시스템 반도체이고 즉 이런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을 해야만이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도 동방성장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기기는 한마디로 시스템 반도체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술인데요. 네,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현황은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네. 1980년대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때 메모리 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최강자였던 일본을 누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최강이 된 건데요. 근데 그에 비해서 시스템 반도체는 2008년에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처음으로 뛰어들게 됐는데 그동안 아무래도 한 우물만 팠던 TSMC보다는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 세계 2위로 이 분야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공정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의 이 백화점 같은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 거고 TSMC는 위탁 생산 하나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수주받은 제품 생산만 하는 일종의 하청 업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반도체를 위탁 생산을 해주는 업체를 이야기하는데요. 파운드리 회사라고 부릅니다. 파운드리. 네. 실제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가 탄생을 하려면 어떤 특정의 목적과 기능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설계를 하는 것은 정말 최첨단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분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미국의 인텔, 퀄컴, 애플 같은 회사가 전 세계 70%의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미국이 설계를 하지만 실제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 실제로 생산은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산 위탁 업체라고 하면 목소리가 좀 작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죠.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이 TSMC에서 가격을 15%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아무래도 반도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이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부족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데가 TSMC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일종의 독점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제품용 반도체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설계를 해도 이런 미국에 설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술과 생산 시설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TSMC와 삼성전자만이 미국의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설계도를 가지고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경쟁이 때문에 치열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파운드리 업체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분야는 세계 1, 2만 살아남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직 1등과 2등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분야는 최첨단 생산, 나노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이고 현재 TSMC와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 화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에 이 TSMC의 시스템 반도체를 계속 써왔거든요. 공고를 받아왔는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제 화웨이를 이제 제재를 걸고 그러면서 화웨이 측에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에게도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놔요. 그러니까 TSMC 측에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여기서 아무래도 미국이 좀 큰 고객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 미국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을 택했죠. 그래서 네. 더 이상 화웨이에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렇게 되니까 화웨이는 지금 고급 사양의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는 것을 거의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의 생명은 최신 기술인데 그걸 포기했다니 정말 시스템 반도체가 핵심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되네요. 파운드리라는 것이 기업의 몸통을 흔드는 셈인데 그래서 이번에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두 곳 모두 올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나섰더라고요. 예, TSMC가 올해 투자 규모가 30조 원이 넘거든요. 매출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니까 진짜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10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 분야가요. 한 번 뒤처지면 그때 이 나노 공정 싸움이, 이 초미세 공정 싸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한 번만 뒤처지면 완전히 퇴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게다가 새로운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이 산업에서 뭐 성장을 해서 새로 키운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새로 키우겠다 그래도 쉽게 추격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거든요. 네, 네. 더구나 이 시스템 반도체 경쟁이 이제 이 초미세 공정으로 3나노 이 공정으로 가면서
앞으로 과연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 같은 어떤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을 누가 고객으로 가져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분야에서 양산을 누가 먼저 시작하냐도 굉장히 큰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객 확보 그리고 양산이 언제 되느냐 이런 걸 통해서 큰 경쟁의 어떤 이 회오리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사활을 건 싸움을 하게 된 셈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국가적으로 어떻게 경쟁에 대처해야 될지 좀 알고 싶어요. 예, 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시스템 반도체 생산은 현재 TSMC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격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 TSMC와 버금가는 생산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가감한 선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선제 투자를 한다면 향후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저희 나라가 아마 주도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 설계 분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등이 하고 있는 설계 네, 분야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한 분야는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야,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를 보게 되면 정말 소품종의 굉장히 많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황금 기회를 산업이군요. 네. 이런 기회를 국내 설계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설계 기술 부족한 것을 우리나라의 중소 스타트 기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미래의 설계 기술도 확보하고 또 지금 국내 기업이 잘하고 있는 생산 기술도 확보를 해서 아마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설계와 기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그렇습니다.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고맙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최후에 누가 웃게 될지 그것도 앞으로 관심을 계속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